지으시고 완성한 방입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8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정말 귀하게 여기는 보물은 이렇게 번듯하게 지은 건물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곳 작년 8월에 개관한 박경리 문학의 집이 아니라 정말 소박하지만 선생님께서 저곳에서 고양이들 밥 주고 또 손주들 위해서 연못을 만들고 이렇게 잠안 오는 밤에 말라빠진 고구마를 씹으면서 창밖을 내다보던 창가며 이런 텃밭이 모두 고스란히 남아있는 선생님의 집이 있는 곳, 그리고 토지를 완성한 1994년 8월 15일 새벽 2시 토지를 완성한 선생님의 방을 들어와 보고 싶어 합니다. 저희 공원에는 해설사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수석 해설사님과 책임 해설사님 두 분이 계신데 각각 역사를 전공하시고 그리고 문예 창작을 전공하신 분들이라 나중에 기회가 자란다면 박경희 선생님의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주여고를 다녔을 때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6.25 때 남편을 잃으시고 또 얼마 후에 어린 아들을 잃고 그런 고통 가운데 또 작품 활동을 하시고 그랬던 선생님의 삶과 그리고 이곳에서 토지를 썼던 토지에 관한 이야기며 이런 모든 것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두 분 해설사님 해설을 귀하게 듣는 시간을 갖는다면 오신 분마다 굉장히 감동을 해오고 가십니다. 이 사진은 상을 받는 모습이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으시지요. 불신시대를 통해서 상을 받았을 때 모습입니다. 어린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글을 썼는데 세상에 그걸로 상을 받게 됐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준다 한들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온다면 그 상과 바꾸겠느냐 하면서 하여튼 너무 가슴 아픈 모습으로 상을 받는 모습이지요. 벌써 젖달이 훌쩍 커버렸지요. 김영주 지금은 토지문화재단의 이사장님으로 계십니다. 여기에서 15분 정도 떠난 거리죠. 40대 때의 박경리 선생님입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늘 박경리 선생님 그러면 항상 젊은이라네요. 그 할머니 모습만 떠올리는데 오늘 오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박경리 선생님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할머니가 됐죠. 원복 손주를 얻고 있는데 김은 소설가가 쓴 1975년 2월 15일이란 글을 읽어보면 그때 김지아 시인이 그 영등포 교도소에서 나오던 날 그 엄청난 추위 속에서 어린 손주를 등에 업고 한 번 트면은 사형 선고로 다시는 볼지 못할 뻔했던 아버지 사위죠.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겠고 그런 애가 타고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구동집 산 비탈에는 이렇게 거위도 키우셨어요. 박경희 선생님께서. 손주가 많이 컸죠. 박완서 선생님은 박경희 선생님의 돌아가셨을 때 장례위원장을 하셨었습니다. 저도 박완서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다 갔다 왔었는데요. 나이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정말 글을 쓰시면서 마음속에 정말 큰 어머니처럼 모셨던 분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그리고 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를 이야기하죠. 박완서 선생님이. 그때 박경희 선생님 돌아가시고 조사 이런 거 하실 때 울먹이면서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죽을 것만큼 괴로웠을 때 원주 당구동집에서 선생님이 텃밭에서 키운 배추로 된장국을 끓여 먹이면서 제 등을 두드려 주셨던 그때를 잊어버리면 제가 사람도 아니죠 했던 그런 박완서 선생님은 88년 모두가 올림픽 때문에 정신없을 때 남편 잃으시고 또 얼마 뒤에 정말 새떼 같은 아들을 잃고 정말 가톨릭 신자셨는데 십자가를 막 집어던지며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을 저주할 만큼 괴로워했을 때 찾아왔던 곳이 바로 박경리 선생님입니다. 오셔서 선생님 무릎을 베고 울고 정말 그렇게 위로받고 했었을 만큼 하여튼 그런 교분이 참 두터웠던 그런 사이십니다. 김지아 시인이 이제 다시 또 투옥되었다가 거진 7년 이상 만에 나와서 이제 어린 아이가 또 생겼던 둘째 아이 새의 모습이네요. 바로 이 집에서 토지 왕관잔치를 펼칩니다. 토지
서시기가 드디어 끝자리를 1969년에 쓰여지기 시작해서 1994년 8월 15일 새벽 2시에 끝자를 내렸으니까 자그마치 4반세기 동안 쓰여진 작품입니다. 선생님은 내 삶이 행복했더라면 나는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정말 선생님 삶이 더 소설 같고 드라마 같고 영화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6.25 중에 그런 고통을 많이 겪으시고 그렇게 하여튼 본인의 삶을 결국 문학으로 승화시킨 그런 작품이 완성되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작가의 그 글을 썼던 공간이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참 소박하시죠. 저 모습도 저희가 그대로 선생님 집안에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문학관 가보시면 작가가 이렇게 했다더라 라는 모형처럼 되는 걸 보시는데 원주에 오시면 그대로 박경 선생님의 삶과 문학을 고스란히 그대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선생님의 글 중에서 하나인데요.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산다는 것 중에 나온 작품 중에 일부고요. 선생님은 그 유고시집 옛날에 그 집에서도 보면 버리고 갈 것만 나면 참 홀가분하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원주에 오셔서 토지문화재단은 뭐고 박경리 문학공원은 뭐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신 선생님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박경 선생님께서 80년도에 원주에 오셔서 이곳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여기 한 곳밖에 남지 않았겠지요. 선생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만 해도 당구동 지역은 주로 과수원이고 구릉이고 좀 산이고 원주에서 뚝 떨어진 외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개발 때문에 모두 다 이곳을 다 털고 다 떠났어야 됐지요. 그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선생님도 노발대발 하셨고 누가 작가를 나가라 하는가.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됐지만 토지공사에서 그래서 항상 그 리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토지공사 사장이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고 이제 어쨌든 섭섭한 마음을 어느 정도 풀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곳은 그때 당시는 토지문화공원이었습니다. 토지가 쓰여져서 그래서 이곳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남을 수 있었고 대신에 선생님께서는 이곳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흥업에 토지문화관 그러니까 작가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창작실 공간을 내어서 이사를 가십니다. 원래 그곳은 이 집을 판돈을 가지고 문학상을 만들까 뭐를 할까 이런 제안이 있었지만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작가들을 줄 세우게 하는 그런 상 같은 거 하지 말아라 하셨고 대신에 작가들이 와서 조용히 글 쓸 수 있는 공간을 달라라고 하셔서 집을 짓게 됐고 개인에게 집을 줄 수 없으니까 재단이 꾸려졌고 토지공사에서는 토지문화재단에 저것을 선생님의 그 재산과 이 집 판돈이라든가 다 합쳐서 이제 이렇게 박경리 선생님을 모신 이제 그 토지문화관을 이제 마련합니다. 그래서 토지문화관은 지금도 문광부의 예산으로는 문인들이 그리고 또 강원도의 일부 예산으로는 문인이 아닌 연극, 영화, 음악 예술인들이 그리고 또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또 2천만 원 또 일부로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베트남, 인도 또 다른 나라 작가들이 와서 끊임없이 원주에서 토지 이외에도 원주에서 이렇게 창작 활동을 정말 조용히 글을 쓰고 계십니다. 이따 2층에 혹시 내려가다 보시게 될 선생님 유품이 9점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것 하나 정말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 재봉틀은 선생님께서 서울서 내려오실 때 이 토지 쓰는 책상 옆에다 두시고 잠 안 오는 밤이면 재봉틀을 돌리셨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텃밭에서 농사 짓기도 하셨고 글을 생각에 떠올리면 또 방으로 뛰어들어서 글을 쓰셨지만 선생님이 이 재봉틀은 밤에는 이제 바깥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텃밭일을 그래서 책상 옆에 두고 이건 작가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주에 가서 글로써 먹고 살 수 없다면 나는 바느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 내 글이 세상에 아부하고 무릎 꿇지 않겠다. 라는 선생님의 작가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그런 제목들입니다.
원주에 선생님이 오시게 된 것은 태를 묻은 것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왜 오셨을까 궁금해하시는데 사위 김지아 시인이 연루가 됩니다. 사위 김지아 시인의 고향은 목포인데 원주중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서 원주에 이사 옵니다. 그래서 원주중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죠. 김지아 시인의 부모님이 계속 원주에 계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최근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위 김지아는 감옥에 가서 있었고 또 딸은 시가인 원주에서 아이를 돌면서 생계 때문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피부치에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원주에 오시게 됩니다. 이랬던 박경문화공원, 우리 박원순